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성과가 반드시 노력에 비례하지만은 않는다. 엉뚱한 곳에서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결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없다. 원리를 모른 채 열심히만 하면 빨리 망하는 지름길이다. 오늘 소개할 책은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서 인문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 전망이나 투자에 좋으니 적중률이 높아 많은 펜을 보유하고 500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 자금을 50억으로 늘린 투자의 고수인 브라운스톤, 우석해져서 부의 인문학이다. 저자도 남들과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였으나 결국 투자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돈의 흐름을 읽었기 때문이라 한다. 저자가 말하는 거인은 경제학, 심리학, 인문학의 거장들로 책을 통해 누구나 만날 수 있고 그들의 통찰력을 빌려서 투자한다면 훨씬 쉽게 큰 그림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아끼고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아마도 대기업의 최고 임원을 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월급과 저축만으로는 부자가 되기는 힘들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모으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모으는 것 외에도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잘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를 잘하려면 자본주의 게임 법칙을 알아야 한다. 옛날의 화폐는 금본위 화폐로 금의 보유량만큼 화폐를 발급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나도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금본위 화폐 제도가 사라진 현대는 정부가 금이 없어도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화폐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떨어지고 실물 자산 가치는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저장면 가격은 50년 동안 300배가 올랐고 1971년 지은 여의도의 18평 아파트의 분양가는 212만 원이었지만 현재의 시세는 9억 5천만 원으로 50년 만에 448배나 올랐다. 시간은 절대로 화폐를 보유한 사람의 편이 아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법칙이다. 화폐의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이고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화폐 시스템에서는 가짜 돈인 화폐를 모으려 하지 말고 진짜 돈을 보유해야 한다. 그 진짜 돈이 부동산이고 주식이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은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몇 년간 그리면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 따라서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과감하게 투자하는 게 가장 빨리 재산을 늘리는 방법이며 이게 투자의 핵심이다. 무턱대고 투자하거나 그냥 열심히 사업을 한다고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 손자병법에서 손문은 먼저 승리한 다음 싸워라 라고 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보라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투자나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승패가 정해져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승산이 없는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전쟁이든 투자든 이치를 깨달아야 승리할 수 있고 이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에서 거북이가 아무리 체력을 기르고 노력하고 쉬지 않고 달려도 토끼를 이길 수 없다. 거북이는 육상 시합 대신 수영 시합을 하자고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전략적 사고이다. 35살에 하버드 최연소 정년 부장 교수가 되었고 맥킨지상, 애덤 스미스상, 웰즈 경제학상 등을 받은 하버드 석좌 교수이자 현대 전략 분야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이클 포터 교수는 어떻게 경쟁 요소들이 전략을 형성하는가라는 논문에 5가지 경쟁 요소를 소개했고 이 이론은 경영학계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켰다. 마이클 포터에 의하면 기업의 수익성은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경쟁 강도에 따라 달라져 경쟁이 없을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한다. 산업의 경쟁 강도를 결정짓는 요소는 5가지이다. 첫째, 신규 진입 위험. 진입 장벽이 없다면 누구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경쟁이 과열되어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지속적인 투자로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막을 치는 전략을 쓰고 있다. 둘째, 라이벌 기업 간의 경쟁. 경쟁 기업 수가 적을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록펠러는 미국 내 정유소의 95%를 지배하였다. 독점 기업이야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독점 다음으로는 소수의 가점 체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거대 기업들이 경쟁 기업을 죽이는 정책과 합병을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독점 사업은 부동산이다. 그 위치에 그 땅은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셋째, 구매자의 교섭력. 기업이 만들어내는 상품은 개인이 산다면 괜찮은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상품을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라면 큰 돈을 벌기 어렵다. 이처럼 기업이 만든 상품을 누가 사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구매자의 교섭력이 큰 경우, 즉 구매자가 갑인 경우 큰 수익을 남기기 어렵다. 넷째, 공급자의 교섭력. 기업이 원재료를 사올 수 있는 곳이 한 곳뿐이라면 당연히 높은 값을 지불해야 한다. 공급자의 교섭력이 절대적으로 큰 경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섯째, 상품의 대체 위협. 기업이 만드는 상품이 하나뿐이라면 이 상품의 대체 상품이 나오는 것만으로 이 회사는 망하게 된다. 비디오 대여 사업의 최강자였던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보다 재능보다는 전략적인 선택이 더 중요하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 어느 도시, 어느 동네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에드워드 글레이에 의해져서 도시의 승리에서 찾을 수 있다. 도시의 흥망성쇠 여부는 사람, 특히 인재에 달려 있다. 혁신산업은 지방이 아닌 주요 도시에 몰려 있고 이러한 도시에 인재가 모이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도시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는 일자리 이외에 음식, 패션, 엔터테인먼트와 예술을 즐기기 쉽고 쉽게 짝을 만나기가 얼마나 용이하냐는 점이다. 그리고 치안이 좋고 자녀를 교육시키기 좋은 곳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풍부하고 음식, 패션, 엔터테인먼트와 예술을 즐기기 쉽고 짝을 만날 기회가 많은 도시는 그리고 안전하고 자녀 교육을 시키기 좋은 곳은 어디인가?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경제학자이다. 케인스가 알려주는 투자의 포인트는 7가지이다. 1. 소수의 투자자 편에 서라. 2. 집중 투자하라. 3. 장기 투자하라. 4. 신용 투자하지 마라. 5. 하루하루 시장의 변동을 무시하라. 6. 주가 가치 측정은 계량적으로 하기 어렵다. 7. 싸게 사라. 마지막으로 케인스와 워렌 버핏이 사용한 2가지 투자 공식을 살펴보자. 케인스와 버핏은 기대값을 기준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기대값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이익 확률 곱하기 예상 이익 마이너스 손실 확률 곱하기 예상 손실은 기대값이다. 오를 확률이 70%, 내릴 확률이 30%인 A라는 종목이 예상 이익은 10원이고 예상 손실은 40원이라고 하면 70% 곱하기 10원 마이너스 30% 곱하기 40원은 마이너스 5원이 된다. 기대값이 손실 5원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투자하면 안 된다. 만약에 B라는 종목이 오를 확률이 70%, 내릴 확률이 30%이고 예상 이익이 100원, 예상 손실이 마이너스 100원이면 기대값은 40원이 된다. 이때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기준은 미국 벨 연구소에서 근무한 천재 물리학자 존 켈리의 파산하지 않으면서 최적의 수익 곡선을 만들어주는 투자 비중 공식을 활용하면 된다. F가 투자 비중, P가 이길 확률, R은 손익비. 손익비는 예상이익에서 예상손실을 나눈 것이다. 이때 공식은 F는 P-1-P 나누기 R이다. B기업의 경우 손익비 R은
예상이익 100원 나누기 예상손실 100원으로 1이 된다. 이를 식에 대입하면 F는 7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0% 나누기 100 나누기 100, 즉 1. 이것은 40%가 나온다. 즉, 적절한 투자 비중은 전 재산의 40%가 된다. 책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다. 투자에 관심이 있는 초보자들이 한 번쯤 읽어보길 추천한다.